무한정 올라갈 것 같았던 집값의 힘이 많이 빠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 다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뀌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시시각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상황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집을 사지 말라면서요. 또는 예전에는 집을 사라면서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고 이 바뀌는 게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예전에 내가 뭐 했었는데,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예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꾸준하게 부동산의 시황을 알아보면서 좋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금주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볼 텐데요. 참고 자료는 KB부동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가 KB부동산 자료를 조금 신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매가에 얼마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KB 시세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그것의 몇 퍼센트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매매가의 뭐 70%다, 60%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매매하는 가격이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갑자기 9억에 매매할게요. 9억에 70% 빌려주세요. 이러면 은행도 조금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 나름대로의 기준을 이 KB 시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KB 시세는 조금 믿을만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파트 매매 가격의 증감률을 먼저 볼 텐데요. 이쪽이 전국, 서울, 뭐 강북은 그냥 한번 여기 잘랐는데 안 잘려가지고 딸려왔네요. 뭐 있는 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는 8월 초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8월 중순부터 이제 플러스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울도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승폭이 전국보다 서울이 더 크죠. 전국 같은 경우도 0.01%, 0.02%, 0.03%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8%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0.08%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었냐 한번 보게 되면은, 전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상승률이 줄었습니다. 0.03%에서 0.02%로 줄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0.08%이던 상승률이 0.04%로 줄어들게 된 거죠. 물론 이것도 상승은 상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추이죠. 추이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걸 좀 봐야 되고요. 뭐 강북이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게 되면은, 강북 같은 경우는 0.04% 상승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0.0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강북은 하락을 했는데 서울은 그래도 상승을 지켰으니까 어디서 상승이 일어났다? 강남 쪽에서 상승이 일어났다. 그리고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세 가격도 좀 봐야 된다 그랬죠. 전세 가격은 추이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0.05% 전국이 상승했고요. 서울은 0.1%,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편이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 주에도 저번 주랑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갔다면, 상승을 했다면은 서울의 집값을 또는 전국의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은 변함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수 수요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근데 지금 현재 매수 주체가 누군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매수 주체가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실수요자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간단해요. 되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지면 삽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삽니다. 실수요자는 이런 시장이고요. 투자자는 장이 상승하고 있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삽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매수자, 매도자 동향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수자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3주째 동일한 33.9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니까 47.1이 최고점이었는데 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47에서 45, 그 다음에는 42까지 떨어졌죠.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매수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지금은 무슨 시장이다? 실수요자들이 사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뛰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더 이해가 쉽죠. 매매 수요보다 한 발 느린 게 있죠. 매매 거래. 수요가 줄어들면 거래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물론 이제 한 박자씩 좀 느립니다. 그런데 따라오고 있는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매매 거래 동향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전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번 주와 똑같은 16.3을 유지하고 있죠. 서울을 보게 되니까 17.4에서 17.3으로 아주 근소해요. 뭐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수요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구나.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게 되면은 조금 명확한 게 나오겠죠. 이게 뭐 줄어드는 게 아니었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어드는 게 맞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니까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조금 높아지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게 거래에 반영돼서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서울에서만 줄어들고 있는 거는 당연하죠. 서울의 집값이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호가가 올라가 버리고 실거래가가 조금씩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기를 좀 멈칫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락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남, 전북 뭐 이런 곳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락하니까 또 살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자가 붙습니다. 그럼 가격이 가장 많이 빠졌던 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세종과 송파입니다. 가격이 가장 오랫동안 하락하기도 했던 세종. 제가 부동산 비법서 책에도 썼었죠. 부동산 비법서 1편에도 쓰고 2편에도 썼는데 결국에는 가격이 많이 빠지면 그 빠진 만큼 사람들이 수요가 생깁니다. 그 수요가 아마 세종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제가 책을 썼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가장 먼저 반등을 시작했죠. 이거는 제가 맞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심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였죠 세정이. 근데 뭐 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근데 이게 다시 뭐 5억 또는 뭐 4억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거 9억짜리까지 갔었는데 뭐 5억 4억은 조금 싼 건가? 4억대? 4억 중반이네? 그 전에 뭐 한 3억 중반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잠실 집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뭐 15억이었던 집값이 뭐 25억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다시 뭐 한 16억까지 빠지니까 이거 뭐지? 내가 25억까지 간 걸 봤는데 다시 예전의 집값이랑 비슷하게 돌아왔네? 그럼 내가 집을 산다면은 지금 예전에 산 거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잠실에 사는 사람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면은 많이 빠진 데는 수요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수요가 먼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과 송파가 가장 먼저 반등을 시작했죠. 2023년 5월 달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과 서울은 그보다 조금 늦은 8월 달부터 가격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상승한 지 한 달 정도 된 거죠. 한 달 정도 된 건데 이 상승의 힘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황의 결론은 상승의 힘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상승의 힘이 좀 강력할 때는 이거 지켜보는 것보다 달려들어서 사는 게 좀 좋겠죠. 근데 상승의 힘이 좀 많이 빠지면은 우리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체크해 보면서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데 매매 수요도 줄었고요. 서울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도 줄고 매매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인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고 분석하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부동산을 엄청 잘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표도 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바탕으로 재판은 저렇게 해석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제 각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이 채널의 취지고요. 어떤 의견이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맞는 의견이 어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든지 다 맞는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 좋은 상황이라도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방송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